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카타르 월드컵 보시느라고 상당히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고 즐겁게 보고 계시죠? 네, 네. 16강을 갔습니다. 임파서블 이즈 낫생이라더니. 네. 대표팀이 계속해서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크립토 업계, 특히 우리나라 이 코인 업계에는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네, 12월 8일로 위믹스의 4대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오후 3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에 앞서서 12월 7일에요. 법원이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이걸 효력 정지시켜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2월 7일에 내려집니다. 네, 위믹스에 대한 법적 판결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초부터 FTX 파산 사태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 위믹스 사건 등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기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상자산에 대한 유통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예자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메이드가 만든 이 위믹스라는 토큰에 대한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 사건인데 먼저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믹스가 이제 잘 거래가 되고 있다가 이제 투자 유의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 폐지를 닥사에서 결정한 이유는 유통량이 자기들이 공시한 것과 다르게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회사에서 유통을 시켰다 추가로 내용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가처분이나 뭐 회사 주장은 나는 직접 판 게 아니라 담보로 잡힌 거라서 이거는 공시불량에 해당이 되는지 몰랐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절차상 실수다. 이거 가지고 상장 폐지하는 건 과도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쟁점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막 그렇게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는 이미 상당히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보이고요. 목적 달성이라 하시면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꼭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데 이 사건의 본질에서 마치 이게 공시 기준에 뭐 뭔가 문제인 것처럼 막 얘기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사람들이 원래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원래 문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된 유통량이 갑자기 왜 불거졌는지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된 유통량이 왜 나온 어떤 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죠? 유통량이? 일단 공시했던 것과 보이는 것과 달라서. 그렇죠. 그런데 그 결국에는 그 유통량이 왜 생겨났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별도의 블록체인을 만들고 위믹스 3.0이라는 생태계를 오픈을 하면서 위믹스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유통량이 생긴 겁니다. 즉 새로 블록체인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려면 제휴사한테 위믹스 코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위믹스 달러를 만들 때 USDC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담보로 잡혀서 USDC를 마련을 해서 위믹스 달러를 발행한 거거든요. 결국 3.0과 위믹스 달러 만들면서 이 유통량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회사는 위메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회사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가지고 있던 위믹스를 이용을 해서 위믹스 달러를 만들어서 돈을 또 번 거죠. 위믹스를 그냥 판 것과 별로 경제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그냥 이거는 돈 안 들이고 또 위믹스를 가지고 돈을 또 벌었다. 이게 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유통량의 증가는 위믹스 달러를 발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지만 회사로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사업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유통량의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유통량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었느냐를 그렇죠. 보면 유통량이 왜 증가되는지를 봐야 되는 이게 거죠. 사실 그 위믹스의 유통량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벌어진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요. 올 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네네. 혹시라도 유동화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말을 했기 네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고 첫 번째 이제 지난해 12월에 문제가 됐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메이드가 그 당시 썬데이 토즈 애니팡 개발사를 한 1,300억, 1,600억 정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예. 궁금해졌던 거죠,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저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돈을 번 걸 이렇게 다 따져 보니까 도대체 1,300억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을까를 봤더니 혹시 위믹스를 팔아서 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정말로 위믹스를 팔아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믹스를 팔아서 회사 위메이드가 자회사를 인수대금으로 썼다는 거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유통량 문제가 불거졌던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영욱 대표가 그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위믹스 달러 발표 계획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알고리즘이 아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알고리즘 스테이블이 문제가 됐었냐면 그 알고리즘이 무너지면서 달러 가치가 완전 폭락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담보 자산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그러니까 그 담보 자산은 바로 USDC로 잡겠다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만약에 100억 어치의 위믹스 달러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100억 어치의 USDC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나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났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판 게 아니고 담보를 잡아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금을 마련했던 거라서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그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유통량이 왜 생겨나게 됐느냐, 유통량이 왜 문제가 됐느냐, 결국 위메이드의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국 위믹스를 판 거 아니냐, 여기부터 문제를 삼아야 된다.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보다도 원래 그냥 그런 회사다. 원래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위믹스를 팔 수가 없다는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한테 위믹스 달러를 막 돌려서 생태계가 커지면 그 수수료를 위믹스를 스테이킹하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생태계가 커져서 뭐 위믹스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것만 보지만 회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보면 그냥 위믹스를 계속 팔아서 돈을 벌어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올 초에 2천억을 버는 거를 수익으로 잡았다가 이건 코인만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부채로 회계 기준에서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의 차이지 어쨌건 2천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들고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다 하든 다 본질은 같다. 그게 그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실 문제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사실 유통량의 이제 공시된 것의 차이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했지만 본질은 그 유통량이 왜 달라지게 됐는지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송에서 지금 가만히 있게 되면 이제 또 유통을 시켰구나. 결국 구런 기자님이 말씀하신 아까 유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위믹스 달러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위믹스가 가격이 올랐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뭐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오인을 유도한 거죠. 그럼 거래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거는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슈가 몰리는데 이게 뭐 공시 기준이다, 뭐 닥사가 법적 기구냐, 뭐 공시 기준 미리 말해놨냐,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논란이 가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거 약간 이제 그쪽에서 피할 는 핵심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미 저희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뭐랄까 언론 플레이에 이제 또 저희도 다시 말하면 하고 있는 프레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다. 그렇죠. 토론을 할 때 사실 제일 유리한 토론에서 이기는 법이 프레임 자체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위메이드가 그렇게 프레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다. 본질이 아니라 바뀌어진 것 같아요. 바꿔진 것 같다.
이제 기관과 회사가 지금 맞붙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기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건에서 위메이드, 위믹스 쪽에 이거를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투자, 이게 이제 계약 관계에서 투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물론 자기 책임이긴 하지만 이쪽 회사 측에서 당연히 꼭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말을 안 한 것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말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유통량과 위믹스 달러의 안정성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유도를 하는 발언을 그때 많이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처분에서 이제 사기죄는 이제 이걸 가진 홀더들이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닥사 입장에서도 아니 공시기준 미리 말 안 해준 거를 가지고 뭐 하면 되냐 이런 절차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가처분에서 따지고 있지만 사기는 사기치면 안 된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식 기준을 내가 알려주고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사기에 해당되는 행위로 지금 유통을 했기 때문에 이건 폐지시킬 수밖에 없다. 좀 더 그렇게 이 경우도 본질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결과는 정말 뭐 그 재판부에서 내리는 거고 이게 전례가 판례가 쌓여 있지 않아서 뭐 어렵긴 하지만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거를 투자자를 뭐 보호한다는 입장 그 이유로 연장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위메이드한테 돈을 가져와서 뭐 나눠주는 거라면 투자자가 보호가 되겠지만 이게 연장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또 딴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결국엔 피해를 보고 끝나기 때문에 가처분 연장이 뭐 피해자 투자자 보호다 이런 논리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스케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드리면은 11월 24일 날 닥사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12월 8일에 이제 거래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법원 판단이 12월 거래 지원 종료가 예정돼 있고 7일까지는 이제 법원 판단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 지금 법적인 걸로만 따졌을 때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처럼 과연 이게 상폐를 할 정도 이유냐, 이유가 되냐,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피해를 가지고 이익 형량을 해서 따지잖아요. 가처분 급박성을. 네. 왜냐하면은 조금 큰 잘못을 했어도 이쪽에서 피해가 너무 크면 이걸 조금 보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개를 균형 잡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아예 이거를 팔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뭐 절차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사기에 이를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투자자 보호가 문제인데 지금 갖고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사야 되는 또 새로운 투자자가 나와서 규모가 피해가 뭐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느냐를 가지고 그것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공시 기준 뭐 위반 문제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투자자들을 상폐되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일부분만 보지 않느냐.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냥 법원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때까지 법이 관여를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제가 이제 법알못이라서 다른 분들도 이제 도움을 돕기 위해서 일단 12월 7일에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이제 뭐 기각이 되면 그냥 끝나겠죠. 근데 만약 인용이 됐다는 얘기는 법원이 위믹스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라는 말씀을 판사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본안 소송이라는 게 이 가처분 신청이 상장 폐지가 진짜 옳으냐 그르냐를 궁극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상장은 그냥 유지를 시키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뭐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이슈니까 본인들이 결정할 때 좀 시간을 가지는데 폐지를 해버리면 아예 너무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뭐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약간 이제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 구조를 생각할 때 과연 그렇게 해서 무슨 투자자를 보호를 하는지가 좀 의문이 되는. 그러면 이제 본안 소송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벌어질 텐데 일단 12월 7일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상장 유지가 된 채 본안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고 기각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된 채 본안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럴 수 있겠죠. 이 본안 소송에서 진짜 무슨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라지느냐가 결정이 저는 되는 이게 법적으로 일단 거래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렇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이제부터가 정말 저희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계속 그냥 코인을 팔고 있고 이때까지 금융위가 뭐 여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 뭐 루나테라나 FTX가 망한 것만 봐도 뭐 법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구조라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조금 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받아주러 들어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법이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이 실체가 뭔지를 알고 사실 그냥 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투본선입니다. 네, 투본선. 그리고 저는 그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규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투자자 보호를라고 하면서 규제를 얘기하지만 약간 녹아내리는 빙산 위에서 이쪽이 더 튼튼하냐 저쪽이 튼튼하냐 하면서 막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네, 그렇죠. 근데 거기 곰돌이는 앉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그 빙산 위에 같이 올라와 있는 곰돌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그 위에서 이제 투자 보호 어디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나 뭐 사실 금융위 관계자들 이 가처분을 하시는 판사조차도 그리고 사업자들은 물밑에서 돈 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가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분이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느냐의 문제도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법이 보호해주는 그런 영역, 법적 판단을 따르면 되는 영역인 거하고는 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규제 시기를 놓쳐서 커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냥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이 투자자 보호라는 게 현재 이 위믹스를 들고 있는 홀더들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 크립토 전체 생태계에 있는 투자자들까지 생각해서 보호를 한다는 것이냐 이 개념 차이가 사실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 크립토를 안 하는 사람들도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이제 이런 현상으로 막 이쪽에서 막 확 떼돈을 부가가치 창출 없이 벌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산업의 투자 관계라든지 건전하게 일을 하는 사회 경제적인 이런 문제에서 당연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막 교수님들은 뭐 대학생들 대상으로 뭐 블록체인 뭐 만든다고 막 강의하고 요즘에 초등학교까지 디지털 금융교육이라고 해서 위메이드가 만든 그 게임을 이용해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원래 정상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그 위믹스를 막 기축통화로 쓰는 그 게임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경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두나무에서 이미 두니버스라는 디지털 금융 교육을 만들어서 중학생들한테 디지털 금융 교육이라고 하면서 뭐 NFT 발행 교육, 블록체인, 코인 이런 걸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막 코인을 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자리에서 막 이런 걸 교육도 시키고 막 이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 거고 이게 법이 이런 걸 놓칠 수도 있는 이런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바쁜데 막 그 사업자들이 만든 블록체인이란 앞으로 좋아지고 막 이런 걸 애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는 코인을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교육 같은 거는 지금 중학교 1학년들 경기도에 그것도 취약 지역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5,000명 정도 교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그 뭐랄까 먹거리? 미래 세대의 자산이 될 거니까라고 이제 교육을 시킨 측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이제 위믹스 같은 사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전반적인 자원이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 쏠릴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믹스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크립토 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결정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마냥 나쁜 건 아니니까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가능성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5월과 6월을 보면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제 금융위에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 앞서 말씀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때 내용 좀 네네. 설명해 주시죠. 제가 2번을 하게 됐는데 예. 첫 번째는 원래부터 이제 이 관계가 도대체 법이 하나도 없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는 투자 관계의 성격에 해당하니까 자본시장법,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의 종류 중에 이제 포괄적 개념으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권리증표를 받은 거. 예. 그런 거의 경우에는 뭐 사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투자계약 증권이고 일반적인 공시라든지 이런 이제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증권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위도 증권 적용될 여지가 있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었는데 4월 달에 보니까 뮤직하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투자계약 증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음악 하나에서 나오는 저작권 수입을 이제 여러 명이 쪼개서 가진다는 건데 예.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이런 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가치 변동이 있기는 해도 그거는 남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서 증권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뮤직하우는 그 회사가 이걸 쪼개서 막 팔고 사람들한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자기도 수익을 얻으니까 이거는 뮤직하우의 그 사업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마침 코인에 대해서도 증권성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이제 이런 코인이야말로 오히려 뮤직하우보다도 더 이거는 그 회사가 발행을 하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 생태계도 만들고 제휴사 섭외하고 막 디파이 상품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막 하드 캐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위메이드의 코인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코인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한번 제기를 하였습니다. 금융위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던가요? 한 몇 달 만에 이제 법률적인 판단에 법률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고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답변을 받았죠. 원론적이지도 않고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근데 이제 계속 검토 중인 건 알고 있으니까 아마 결론은 이걸 어떻게 하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제가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다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제가 이제 단순 명분에 불과하고 이 막 투자 관계가 본질일 때는 이 본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해 달라 그런 논리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메이드의 현재 이 규제를 받고 있는 법을 좀 알고 싶은데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게임사인데 현재 법적으로 이 크립토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사행성 그 게임 판단 기준에 해당이 되면 아예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유통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그거를 하려고 이번에 국감 때 보면 문체부라든지 게임관리위원회를 굉장히 막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뭐 증권성 판단은 조금 복잡한 이슈라고 본다면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특근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라는 게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매매, 그다음에 이제 교환도 하잖아요. 이게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을 하거나 그걸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 즉 매매 교환의 그 거래를 널리 촉진하는 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를 거래업자라고 보고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업자로.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그 유형이 단순 보관업자, 그다음에 거래업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거래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래소로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특히 막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 코인을 발행한 걸 얹어서 막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잘 팔리지 않으니까 또 이거를 막 거래가 촉진되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번에 NFT라는 마켓플레이스 나이라는 그 NFT 마켓플레이스도 뭐 만들고 또 디파이 상품도 개발을 해가지고 코인 그
그 교환을 할 수 있게 상품까지 직접 올려놓고 막 위믹스 파이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실제 그 안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그 자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그냥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고에 해당되는지 보라고 한번 지금 민원 그러면 하나 넣었죠. 그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되려면 뭐 ISMS라고 해야 되나?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 위메이드는 그 ISMS 인증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건가요? 그건 아마 게임 업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보안이 잘 되어 있느냐 문제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겠죠. 다만 그거를 받기까지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그냥 계속하면서 법이 없다 하느냐 아니면 법을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꼭 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제 거래업자 신고가 될 때까지는 이제 사업을 자제하고 그걸 먼저 갖춘 다음에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사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 같은 형태의 사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등록이 되지 않고 지금 신고가 되지 않고 지금 업무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이제 위믹스라는 게 위메이드가 직접 자기 발행한 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발행 코인으로 간주되는 거, 이걸로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상당히 좀 법적인 쟁점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위믹스가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이게 이 플랫폼이 거래업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면 자기 발행 코인이 되는 거죠. 이번에 FTX가 뭐 자기 발행 코인 때문에 망했다고 하니까 금융위가 자기 발행 코인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위험하네 인지가 됐고 그다음에 FTX로 인해서 자기가 발행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니까 발행해서 또 자기가 사가지고 담보 잡혀서 현금 대출 받고 그걸로 또 사고 그걸로 또 담보 잡혀서 대출 받고 막 계속 돈 복사기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첫날에 무슨 어떤 기사에서 감독 당국 자기 발행 코인 전수조사, 위믹스 페이 코인도 대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발행 거래소로 신고를 했는데 자기 발행 코인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일상 감독의 대상이고 자기 발행 코인을 갖고 있는데 플랫폼인데 거래소 신고를 안 한 거는 왜 신고를 안 해라고 해서 단속을 나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둘 다 업무 범위에 이제 똑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FIU 자기 발행 코인 전수조사 막 그런 게 강조되면서 위믹스는 제외라고 제목이 나온 기사가 떴어요. 거기서 보니까 일단은 신고한 거래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금융위도 이걸 건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기사는 좀 링크가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아까 그 자잘한 거래소들은 막 이 자기 발행 코인 전수조사한다는 말만으로도 이제 이게 막 상장 폐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보다 거래소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위메이드 같이 훨씬 더 플랫폼 파워가 큰 거는 이제 거래소 신고를 해야 되는 측면으로 봐서 본질이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업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최근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방향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라고 뭐 판사님 변호사님 되게 많이 모이신 그 단체에서 토론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위믹스 사태는 규제 공백이 낳은 비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참축하는 말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지 좋을까?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결국 사업 구조가 본질이고 원래는 이제 사업 구조를 보고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폰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조금 더 약간 할까 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액션은 법에서 취할 가능성이 지금 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이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투자자들이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그 곤란한 입장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법이 만들어지면 뭐 내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렇게 법을 믿은 증권성 판단 기준이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FTX 사태가 생기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이렇게 하면서 그 금방 며칠 만에 정무위까지 통과가 되더라고요. 네. 거래소가 망할 때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분들은 헬리콥터 타고 있거나 물속에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옥석이 없는데 옥석을 가리려고 이런 디지털 자산법을 만들어서 여기 조직을 늘리고 세금을 쓰는 것 자체가 효과도 없는데 엉뚱하게 그 조직만 늘리는 그런 또 모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고 차라리 공권력이 그 역량이 있다면은 단속하고 이런 책임을 묻고 이러는 데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위메이드 위믹스와 관련된 이 가처분 신청이 12월 8일 전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